안녕하세요, 라브라떼입니다. 오늘도 책을 계속 못 읽어서 저번에 한번 했는데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다른 화면이 잘못돼서 오늘은 아예 책을 이게 보면서 읽으려고 책을 펼쳤습니다. 제목은 파이낸셜 프리덤. 이거는 네이클로바예요. 네이클로바인데 아는 지인분께서 주셨어요. 네이클로바 너무 이쁘죠? 이 네이클로바처럼 우리에게 항상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협상을 잘해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저번에 이거 읽었는데 또 한번 읽을게요. 저번에 이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요거를 읽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저는 두 번째를 지금까지 또 세 번째를 읽겠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그곳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 당신도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나나 다른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일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빚을 모두 갚는 것이거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2년간의 생활비를 마련해서 한동안 계속 여행만 다닐 수 있는 것, 혹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파트타임으로만 일해도 될 정도의 돈을 마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 책의 전략은 최대한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내게 있어 경제적 자유는 투자 수익금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시는 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게 되어 재정적 독립에 도달하는 걸 의미한다. 내 목표 금액은 앞에서 언급한 경제적 자유의 6단계, 재정적 독립에 도달하는 순간이다. 이 장에서는 당신의 목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당신이 현재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든 간에 본인의 6단계 액수를 계산하는 과정은 내가 3장에서 강조할 2, 3, 4, 5단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액수를 계산하는 어디까지 읽었죠? 계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아주 정밀한 과학적 방법은 아니다. 몇 가지 변수, 당신의 생활 방식, 사는 곳, 자녀 존재 여부, 주식시장의 수익률, 은퇴하고자 하는 시기, 인플레이션의 방향 등 몇 가지 변수가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을 다 읽으면 본인의 목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있겠지만 미래에는 당신의 꿈과 가치관, 좋아하는 것들이 지금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완벽한 목표 금액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신이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중 상당 부분을 저축하고 있다면 이를 선택적으로 하기엔 충분한 돈을 갖기까지는 적어도 5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다. 당신은 5년 전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며 5년이나 10년, 20년 뒤에는 또 지금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변하면 그에 따라 당신의 목표 금액도 변하게 되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목표 금액을 추정하는 데 시간을 들이며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보다 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 금액이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보다 잘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그 금액이 여전히 정확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목표 금액을 되돌아보는 걸 추천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에 더 능숙해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현재와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는 당신이 살려는 생활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생활비가 많이 들수록 지출이 늘어나고 그 액수에 맞추려면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더 오래 해야 한다. 이걸 기꺼이 절충할 의향이 있는지는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기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멋진 하루, 멋진 한 달, 멋진 한 해는 어떤 모습인가? 당신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으며 어디서 누구와 같이 있는가? 친구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는가? 혹은 아이들과 마당에서 노는가? 이국적인 곳으로 여행을 하는가? 동네 술집에서 음악 연주를 듣는가? 화창한 일요일에 골프 치는가? 해먹에서 책을 읽거나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는가?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자신에게 멋진 하루가 어떤 날인지 적어보자. 그날이 그토록 대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안겨주는가? 그런 다음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열심히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며 새롭고 더 좋은 것, 즉 큰 집이나 좋은 차, 멋진 곳으로 보석을 받으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목표 금액에 빨리 도달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은 떨쳐내야 하는 구식 소비자의 사고방식이다. 나는 그런 멋진 것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단지 자신이 실제로 원하거나 필요한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좋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각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살면서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적게 쓰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더 적은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지만 일단 내가 원하는 걸 거의 다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깨닫자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사고 싶지 않았다. 뭔가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자신이 지출이 줄어든다. 내가 아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검소한 생활을 한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두쇠라는 뜻은 아니다. 검소함이란 당신의 돈과 시간, 자원을 소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낭비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한 것만 사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필요는 욕구와 다르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음식과 보금자리, 옷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생존과 행복에 필수적인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뭘 사야 하고 사지 말아야 하는지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욕구와 필요 사이에는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뭔가를 사기 전에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것도 욕구와 필요한 판가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할수록 자신에게 실제로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뭔가를 한다면 그걸 사기 전에 30일이나 60일, 심지어 90일 동안 기다려보자. 그러면 더 이상 그걸 원하지 않는 게 될지도 모른다. 충동은 경제적 자유의 적이다. 다음에 뭔가를 사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걸 얻기 위해 내 자유를 고려할 가치가 있는가? 이 책을 읽는 동안 이 생각에 계속 마음속에 간직해두자. 돈이 덜 필요할수록 빨리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다. 은퇴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당신의 생각보다는 덜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아마 전통적인 개인 금융이나 은퇴 관련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젊을수록 간단한 규칙 몇 가지만 따르면 은퇴 전에 모아둬야 하는 돈이 줄어든다. 30세에는 60세에 필요한 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은퇴할 수 있고 여분의 3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된다. 미친 소리겠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과 복리의 마법 덕분에 이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이가 젊고 더 오래 돈을 남겨둬야 할수록 당신의 돈이 늘어난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복리가 30년간 더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3, 4%를 인출한다고 해도 당신이 맡겨둔 돈은 당신이 60세가 될 때쯤에 적어도 서너 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0살까지 100만 달러를 저축하고 그 돈의 3, 4%로 생활할 수 있다면 30년간 그 돈으로 살 수 있고 잔고는 300만에서 400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출액을 조정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돈을 쓸 수도 있다. 원하기만 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젊을수록 시간도 많고 체력도 좋기 때문에 언제든 일처로 돌아가거나 투자금 인출을 보완할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혹은 부수입으로 불로소득 흐름을 만들어 놓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도 있다면 여기서 얻는 돈이 훨씬 적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서 퇴직해 좋아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30살의 재정 자리에 도달할 만큼 저축을 하더라도 몇 년간 느긋한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일하고 싶어질 것이다. 만약 당신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타입이라면 미래에도 뭔가를 하면서 돈을 벌 가능성이 있는 타입이다. 경제적인 자립을 이뤘을 때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결국에는 자신을 흥분시키는 다른 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일을 통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이 여분의 돈으로 더 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금 중에서 꺼내 써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돈을 영원히 유지할수록 그 문제를 좀 더 깊게 파보자. 전형적인 은퇴 조언은 은퇴하기 전에 예상되는 연간 비용, 지출할 예정인 금액, 예정인 금액을 최소 25배를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계산은 트리니티 연구라는 인기 있는 학술지 덕분에 표준적인 조언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 연구의 세부 사항까지 다루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알게 될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해 1926년에서 1997년 사이에 미국 증시 실적에 근거해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분석했다. 그 두 가지 변수는 첫째, 투자 비중,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수익 수준을 결정하는 주식 대 채권 비율, 둘째, 인출률, 매달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인출해서 생활비로 쓰는 금액이다. 논문의 저자들은 투자 비중과 인출률로 근거로 당신의 돈이 30년 동안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했다. 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이유는 이 연구를 진행할 당시 미국인들의 평균 은퇴 연령이 62에서 65세 사이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30년 정도는 그 돈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만약 첫 해에 투자금의 4%를 인출하고 해마다 4%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더하고 6에서 7%,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100%, 주식 또는 주식 75%에 채권 25% 비율로 유지를 한다면 30년간 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어도 98%는 된다는 걸 보여준다. 근데 현실적으로 채권에 25%를 투자하고 주식에 75%를 투자해서 매 해마다 4%의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고 매년 7%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서 매달 생활비를 타서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쵸? 어디까지 했죠? 예상 인수율을 기준으로 각각의 투자 비중에 따른 성공 예상률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이렇게 정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인생을 잘 산 것 같아요. 그쵸? 트리니티 연구에 따르면 투자 비중과 인출률이 당신이 평생 쓰기 위해 저축해야 하는 돈의 액수를 결정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매년 4%의 인출을 하고 싶다면 예상 연간 경비의 25배를 저축하고 싶을 테고 그 돈으로 30년 동안 살아가려면 투자 비중은 적어도 주식 75%에 채권 25%를 나눠야 한다. 하지만 트리니티 연구는 30년에 대한 성공률만 조사했는데 이는 31년째 은행 잔고가 0달러가 되더라도 성공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 연구는 투자 이익과 원금을 모두 활용하는 걸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당신이 30살에 은퇴해서 60년을 버티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면 이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 연구는
과거 자료에 기초하고 있는데 미래의 주식시장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트리니티 연구 이후에 진행된 모든 연구에서는 가장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도 3~4%의 인출률을 유지할 경우 기간이 50년 이상 늘어나더라도 성공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은퇴한 뒤 첫 10년 동안의 주식시장 수익률도 중요하다. 오랜 기간을 걸쳐 살펴보면 주식시장은 늘 회복되어서 계속 성장해 왔다. 또 투자한 돈이 몇 년 동안 40% 늘어났는데 당신이 기본 4%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를 더한 돈을 인출해서 생활하고 있다면 투자금의 순 증가율은 34%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처음에 투자한 100만 달러가 이제는 돈을 인출할 뒤에도 134만 달러로 늘어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5년 동안 지출은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포트폴리오의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면 비중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인출의 비율이 실제로 감소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데 다시 말해 오랫동안 돈이 늘어날수록 지출과 인출액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여전히 돈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리고 앞서도 말했지만 3~4%의 기준치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금액만큼만 인출한다면 30년 동안 투자 포트폴리오 규모가 서너 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매우 현실적인 가정이다. 평생 동안 혹은 이 이후까지 유지되는 돈의 비율을 높이려면 트리니티 연구가 권장하는 것과 약간 다른 방법을 몇 가지 시도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투자금 인출률을 전략적으로 최소화해서 대부분의 돈을 계속 투자한 상태로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이 개념은 이 책 뒷부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맥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요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더 적은 돈으로 훨씬 빨리 은퇴하고 또 모아둔 돈이 평생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은퇴 자금을 좀이라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예상되는 연 지출액의 25배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은다. 2번 투자 수익을 인출하는 시기를 최대한 미룬다. 3번 은퇴가 가까워지면 비상자금을 늘려서 1년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한다. 4번 투자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장이 대폭 상승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돈으로 생활한다. 5번 원금은 투자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므로 투자 원금은 보존한다. 그 다음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제목이 되게 현실적이죠.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다시 한번 또 이 네이크로바를 보여드리고 이 네이크로바를 항상 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서로 싸우지 말고, 그쵸? 이렇게 노후 대비도 다 안 됐을 텐데 열심히 투자 공부하고 공부해서 책 읽을 시간도 부족할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딨어요. 그쵸? 그 시간에 집에 와서 일을 더 열심히 할 궁리를 하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책을 한 자라도 더 읽을 생각을 해야죠. 그쵸? 모두 사이좋게 이 네이크로바처럼 행운이 가득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